안녕하세요. 백구팀에서 과학 강의를 맡고 있는 안예리입니다. 저 이제 다음 주면 기본 이론반이 개강을 하는데요. 저희 개강에 앞서서 초등 임용시험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는 OT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후에 백승기 선생님께서 백구팀 연관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대를 3년을 다니셨죠. 근데 임용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4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세계가 이렇게 펼쳐진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합격 수기들도 찾아보고 이렇게 계실 텐데요. 이 OT에서 우선 시험 과목이랑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과목별 배점의 출제 범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시험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임용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 공통으로 실시가 돼요. 그냥 지필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차 시험은 이제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실시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1차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을 보는 과목이 뭐냐? 바로 첫 번째가 교직 논술입니다. 교직 논술은 총 20점 배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형태냐면 당연히 논술형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 논술형에서 원고지가 사라졌고요. 그냥 줄글로 쭉 쓰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리고 대부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있죠. 뭐 학교폭력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교육학 내용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일부 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냐 이런 거를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교육과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백구팀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총 80점 배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140분 동안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40분 내내 시험을 보는 건 아니고 70분씩 절반씩 나눠서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과목들이 순서대로 국어, 영어, 음악 쭉쭉쭉 되어 있죠. 근데 이 과목 순서는 매년 바뀔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과목 순서도 바뀌고 A형, B형 사이에서도 바뀌기도 하니까 나중에 이제 평가원에서 공지가 되는 걸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 바로 기입형 또는 서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이 쓰는 말은 이것보다는 서답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냥 서답형이 뭐냐면요. 임용에서 빈칸을 뚫어놓고 이 빈칸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 두 단어 정도로 쓰세요. 아니면 한두 문장으로 쓰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답형에 해당이 됩니다. 뭐 단답형으로 쓰거나 아니면 서술형을 쓰거나 이런 거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교육과정은 보지 않고요. 그냥 교직 논술만 가지고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는 아무래도 지원자가 적다 보니까 더 많은 지원자를 받으려고 교직 논술이랑 이제 2차로만 뽑겠다라고 정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셔서 혹시 아직 안 치르셨다면 꼭 응시해서 이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먼 얘기 같지만 2차도 한번 살펴보면요. 2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면접 형태라고 했죠. 이거는 시도교육청별로 모두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공고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희 지스쿨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시험 공고란에 이렇게 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올라오면 그때그때 확인을 하시고요. 혹시 나 좀 대략적으로 궁금하다. 그러면 올해 시험 공고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 있었죠. 그래서 올해 조금 변경된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거보다는 작년 거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지만 또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거는 꼭 나중에 공고를 확인하셔라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 과목을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심층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냥 너가 교사가 될 자질이 있냐 이거를 이제 질문 면담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작성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실습에서 많이 작성해봤죠? 실습에서 작성한 야간 형태로 한 장 정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실현은 그 시험장에서 한 차시 정도 이제 수업을 해봐라 이렇게 줘요. 그럼 이제 조건에 맞춰서 한 10분, 20분 이렇게 짧게 수업을 해보는 거고요. 영어 면접이랑 영어 수업 실현이 있는데요. 영어로 된 문항을 보고 영어로 답변을 하고 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없는 시도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있는 시도에서 조금 걱정이 되죠. 아,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거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 백구팀에서 특강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영어에 대해서 좀 두렵다, 난 좀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그때 특강 들으면서 기본기를 익히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도별로 이거 이외에 특화된 것들이 몇몇 지역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수업 나눔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수업하고 나서 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고 또 집단 토의라고 해서 여러 명이 모여서 그 토의를 하는 걸 이제 관찰해서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인문정신소양평가라고 해서 권장도서를 한 20권 정도 주거든요. 그걸 보고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주고 이렇게 푸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일주일 전에 출제할 책을 한 3권 정도 추첨을 해서 공고를 해줘요. 예를 들면 에밀이나 뭐 데미안, 명심보감, 논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인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는 기악, 가창 이런 음악이나 아니면 미술, 그림 그리는 거, 체육, 육상하고 구기 종목 이런 실기 시험도 실시가 됩니다. 근데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고를 꼭 확인하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요. 자, 임용 경쟁률이나 합격선 이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시도별로 여러분들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시도별로 차이가 크다 이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재수생은 많아지는데 선발 인원은 줄어드니까 경쟁률이 점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시험이 조금 힘들어진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수 산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1차에서 교직 논술이 20점이고 교육과정이 80점이었죠. 그럼 총 100점 만점인데요. 여기서 가산점들이 붙습니다. 근데 이거는 1차에서만 반영이 되는 거고요. 2차에서는 나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내신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여러분 교대에서 성적을 받았죠. 그걸 이제 1등부터 꼴등까지 쭉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위 뭐 5%에 해당한 사람은 만점을 받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퍼센트별로 점수가 되는데요. 서울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다 동일해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교대에서 4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오면 이제 그 7학기 성적으로 석차 세워서 이렇게 점수를 주게 됩니다. 급감별로 보니까 지금 0.5점 정도 차이가 나서 1등이랑 꼴등이랑 4.5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임용 1차에서 한 세트 정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좀 낮더라도 그 정도는 이제 1차 시험을 통해서 잘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가산점인데요. 이것도 조금 헷갈려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630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6점이고 어떤 사람은 3점, 어떤 사람은 0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6점을 받느냐? 바로 교원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서 그 해당 지역의 교대 졸업자, 이 사람들이 6점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도의 시험을 보고 싶으면 경인교대 졸업자는 6점을 받는 거죠. 그냥 지금 4학년 학생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교원 경력이 없는 이라고 교원 경력이 없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게 발령이 안 났거나 아니면 사립학교에서도 정교사를 근무하지 않으면 다 교원 경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수하시면서 기간제나 시간 강사 이런 건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셔도 됩니다. 가산점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정식으로 임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점은 누가 받냐? 교원 경력이 없는데 이제 타 지역에 응시를 하게 될 때 나는 경인교대 졸업생인데 서울에 보고 싶어. 아니면 난 서울교대 졸업생인데 경기 지역에 이제 시험을 보고 싶다. 이러면 이제 3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0점은 누가 받는 거냐면요. 현직 교사들이 시험을 보면 이제 0점입니다. 이 현직 교사라는 건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에서도 정식으로 임용이 되고 발령이 났으면 이제 그 후부터는 0점으로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점수 산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걸 한번 보면요. 1차에서 교직논술 20점, 그리고 교육과정 80점, 내신 20점, 지역가산점 총 6점 해서 126점이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 두 개는 빠지는 점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2차, 최종 2차까지 보고 나면 이 두 개만 합쳐서 100점이 되고 이제 2차 점수 100점을 해서 총 200점 만점이 나의 최종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죠. 바로 꽈락인데요. 꽈락이란 뭐냐? 과목별 만점에 40% 미만 득점자는 그냥 내가 그 TO 안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탈락이 되는 거예요. 1.5배수 안에 들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탈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논술은 20점 만점이었으니까 그거에 40%인 8점 그리고 교육과정은 80점에 40%인 32점 미만으로 받게 되면 이제 꽈락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아까 A형, B형 이렇게 나눠 있었잖아요.
이거 각각에서 40%가 아니라 합쳐서 32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얘 32점 맞고 B형은 0점 맞아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 보시면 지역별 커트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역별로 당연히 다 다르고 또 해마다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커트라인은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하셔야 하는 건 우선 1차에서는 총 선발 인원의 1.5배수만큼의 사람을 뽑는다. 만약에 선발 인원이 100명이라면 150명은 1차 합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에서 50명 떨어지고 100명 다시 합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1차에서 그 1배수 안에 100명, 100등 안에 딱 들면 마음이 안심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1배수 정수는 어느 정도예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질문은 좀 답을 하기 애매합니다. 마치 수능 1등급 점수는 몇 점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등급 점수는 매년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다만 여러분 대략적인 평균 점수는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위치구나 이렇게 대략 짐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표 보는 법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지원할 지역 확인하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기도랑 서울로 예시를 한번 드려보면요. 지금 경기를 보면 1차 합격선이 2028년도 거로 볼게요. 1차 합격선이 88.3점이었어요. 88점 맞으면 1차 합격하는 건가? 자, 여기서 만점은 몇 점 만점이었죠? 그쵸, 126점 만점인 거예요. 교직 논술, 교육과정, 내신, 지역가산점 다 합친 126점 만점 중에 88.33점을 맞으면 내가 1차를 합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역 가산점이 0점이에요. 난 타 지역 사람이고 또 현직이야. 그리고 내신은 최하점이에요. 15.5점으로 최하 점수라면 나는 72.83점, 그러니까 72점 정도 맞으면 1차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과정이랑 논술 합쳐서. 그리고 서울 보면은 서울은 이제 101.57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내가 지역 가산점도 없고 내신도 이제 최하야 17.3점이야. 그러면요 84점 정도 맞으면 이제 1차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지역 가산점도 다 있어요. 6점이고 내신도 20점 만점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75점 정도 맞으면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최종 점수에서 아까 가산점이 빠지고 나서 합쳐진 거 가산점 빠진 이 100점이랑 또 2차 100점이랑 합쳐진 여기 200점 만점 중에 최종 합격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20년에 서울에서 교육과정을 75점을 맞은 거예요. 최하 점수죠. 그럼 75점을 맞았으면 여기서는 이 75점 뺀 한 97.5점? 이 정도는 맞아야 내가 합격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차에서는 정말 못 봤지만 그래도 2차에서 잘 보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의 경우는요. 평균 2차 점수가 한 93점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럼 내가 2차를 좀 편안하게 나 평균 정도만 받아야지 하면서 93점 정도만 맞고 합격하고 싶다라면 1차에서 몇 점을 받아야겠구나 이게 좀 계산이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80점을 맞았으면 1차에서 2차에선 평균 점수인 80점 맞았으면 2차에서 평균 점수인 93점 정도 맞으면 173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럼 나는 1차에서 한 80점 맞아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 합격선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각각의 지역, 지원하고 싶은 지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교육과정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를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는요.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과목이 A에는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른생활, 실과 이렇게 돼 있고요. 교육과정 B는 수학, 미술, 즐거운 생활,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과학, 슬기로운 생활, 체육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 내년에 발표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이 총론이랑 창의적 체험활동이죠. 이 총론이 뭐냐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죠. 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다. 그래서 총론인 거고요. 여기에는 시수나 교육과정 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 창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배점이 높은 과목들이 뭐가 있나 보니까 국어나 뭐 사회나 그리고 수학, 과학, 체육 이런 거 보면 지금 배점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 과목들은 2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2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문항수를 보니까 세문항,
두문항 이렇게 출제가 돼 있고 또 소문항수라고 해서 따로 나와 있죠. 임용 시험은 큰 문제가 있고 이 큰 문제 안에 세트로 작은 문제 두세 개 정도가 이렇게 따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문항수라고도 하지만 세트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어 강의하실 때 이제 선생님이 국어는 총 3세트가 출제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소문항별 각각의 출처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들이 뭔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교육과정은 뭐고, 총론은 뭐고, 강론은 뭐고, 이런 게 뭐지 할 것 같은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교육과정은 뭐냐면요.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에는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지금 성격은 뭐냐면 이 교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역량 이런 것도 제시가 돼 있고요. 또 목표는 말 그대로 각 교과에서 도달해야 하는 목표 이런 걸 써놓은 거죠.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소양을 함양한다 이런 게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용 체계는 뭐냐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워야 하는 그 내용들이 있죠. 그걸 이제 표로 간단히 정리해둔 거. 단어 표로 정리해둔 게 내용 체계고 이 성취 기준은 그 배워야 하는 것들을 문장으로 쭉 나열해서 정리해둔 게 성취 기준이에요.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뭘 유의하면서 가르쳐야 되고 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방향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거 들어보면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우리나라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건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에요. 국가 문서인 거죠. 그래서 재미도 없고요. 그냥 되게 딱딱한 무슨 법조문 읽는 것처럼 그런 문서들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일정 부분 외워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교육과정은 지금 출제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러면 나는 그냥 교육과정 버리고 나머지 공부하자. 이거 좀 공부하기도 어렵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시험에 경향성이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언제 다시 이 교육과정이 많이 출제될지 몰라요. 어떤 연도에는 이게 30% 이상 출제된 연도도 있어서 선배들도 이것도 외우기 싫지만 나올 수도 있겠지 하면서 계속 외운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점점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교육과정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예시를 보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해 출제된 문제인데요. 보니까 미술 문제네요. 근데 문제 읽어보면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제시된 삼상연군 감상 영역의 내용 요소 중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내용 체계를 외우고 있어야 이제 이 문제를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내용 체계 대신에 성취 기준을 써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봤던 교수학습 방향에 근거해서 써라 아니면 역량을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보면요. 바로 지도서 총론인데 여기 총론이라고 돼 있는데 지도서 총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그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과목에 있던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총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여러분 실습 가서 지도서 보셨죠? 그럼 지도서 보시면 앞부분에 줄글로 선생님들 읽어보라고 해둔 게 있어요. 그 부분인데요. 지금 예시 그림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뭐 국어를 예를 들면 국어과 교육의 이해라고 해가지고 교육과정 내용도 있고 국어 능력 발달의 특성, 그다음에 국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 나와 있는 게 이제 지도서 총론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좀 본 기억이 나죠? 그러면 다시 보면 그래서 지도서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있고 교과교육론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봤던 교육과정을 그대로 다시 실어놓은 것이고요. 이 교과교육론은 뭐냐면 학자 이론이나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가르치지?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 가르치지? 이런 학자들의 이론을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 아니면 수업 모형, 국어의 수업 모형, 그다음 교수학습 모형, 학습 모형 이런 것들을 넣어놓은 게 이제 지도서 총론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목별로 보시면 어떤 과목은 지도서 총론이랑 교육과정만 이렇게 배치된 과목이 있고요. 또 어떤 과목은 지도서 총론이랑 교과교육론 이렇게 파트가 나눠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도서 총론에 조금 플러스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너무 지도서 총론이 부실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더 이렇게 추가를 해둔 거예요. 근데 지도서 총론이 어느 정도 탄탄하고 그냥 조금만 보충을 하면 되겠다는 거는 우리 개념 플러스 마크로 이렇게 추가를 해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와 관련된 문제도 한번 예시를 보면요. 지금 과학과에서 올해 출제된 건데요. 보니까 가의 기억과 나의 디귿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과학과 수업 전략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과학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 쓰세요. 이런 식으로 교수학습 이론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보면요. 다음은 이제 지도서 강론인데요. 여기 써 있는 것도 지도서 강론입니다. 지도서 강론은 쉽게 생각하면 교과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실습 가셔서 수업 차시 받으면 딱 맨 처음에 펼쳐보는 그 페이지 있죠?
교과서 장면 있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그건데요. 지금 그림 보시면 이런 거요. 여기 교과서 장면 있고 이런 순서대로 학생들을 지도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지도서 강론 부분인데요. 뭐 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물의 상태 변화나 식물의 구조와 기능 이런 거, 미술이면 판화, 서예, 디자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 내용들, 이게 지도서 강론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뿐만 아니라 지도 방안도 여기 강론에 포함을 돼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들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론을 묻는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교과서 수준 있죠.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그 수준 딱 거기까지만 물을 때도 있고, 아니면 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의 수준 정도까지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그리고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를 한번 예시로 보면요. 이거 지금 음악 문제인데요. 음악 문제에 보면은 여기 자료를 보고 적용할 수 있는 화음의 3화음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개 이름으로 쓰세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슈베르트의 피아노 오중주 제4악장 송의 악기 편성을 쓰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서 강론에 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도 보면은 장단 이름을 쓰세요. 우리 국악 중에서 장단 이름 쓰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강론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총론, 지도서 총론이랑 지도서 강론의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쵸? 그래서 지도서의 부분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 가장 많이 출제됐지만 보통은 강론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향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얇고 넓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선배들이 수능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주로 이 수능형은 어디서 출제가 되냐면요. 국어나 수학, 과학에서 출제가 많이 돼요. 이거는 내가 공부한 거랑 크게 관련 없이 그냥 시험장에서 온 힘을 다해서 지력을 다해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지금 내가 공부한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시험에 때 내가 알아서 잘 풀어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냐? 그건 아니겠죠. 이 수능형 문제도 접근하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수학도 여러 문제를 풀어보면서 대비를 하고 국어나 과학 이런 것도 문제 속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해설 강의나 연습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이런 거 풀면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요. 이거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리을과 관련해서 다음 문제에서 구한 몫을 적절하게 어림해서 나타내시오 해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백신 실험하려고 하는데 이 물질이 이게 필요한데 적어도 몇 미리가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딱 계산을 해서 풀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우리 수능 문제 있죠. 그것처럼 뭐 주인공의 마음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 쓰세요. 아니면은 주장을 말하는 일을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일을 찾아서 쓰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하냐. 뭐 강론이랑 총론 많이 나오니까 나 그 부분만 공부하고 나머지 공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강론 많이 나오긴 하지만 매일 나오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임용은 넓고 얕게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육과정 별로 안 나오니까 버려야지.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요. 임용시험 전반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해드렸고요. 자료 뒷부분에 보시면요. 과목별로 공부 방법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 공부하시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이제 2주 정도 후에 과학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육과정 강사 백승규입니다. 이제 앞에서 안예린 선생님이 초등임용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을 겁니다.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백구팀 연간 강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안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희 2022학년도 백구팀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은 저 과학 안예린 선생님과 그다음에 영어 김혜진 선생님 두 선생님이 이제 저희 이제 팀에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선생님이 이제 합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이제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도 하고 있고 노력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 각 강좌마다 이제 좋은 강의로 이제 만날 수 있을 테니까 믿고 1년 동안 같이 이제 쭉 이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OT 자료 이제 1쪽을 보시면 1년 동안 진행되는 강의 이제 큰 흐름이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1월부터 저희가 이제 3월 2주차까지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월 중순부터 7월 마지막까지 강론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8월 한 달 동안 기출 분석 특강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9월에서 10월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총 3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주지교과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자 파이널 특강이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념들 한 번 더 총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2차 준비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자 혜진 선생님이 자 2차 준비할 수 있도록 자 2차 영어 특강 이제 별도로 이제 또 진행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흐름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각 강좌별로 세부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강의 일정이 확정이 되었어요. 자, 1월 5일 날 개강을 해서 3월 12일 날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에서는 저희가 각 교과별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원문, 그다음에 각 교과별 교과 교육론, 그다음에 지도서 총론을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 그 기본 이론 교재를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교재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 자료들은 강의를 통해서 다 제공이 이제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기본 이론 강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3월 중순부터 자 이제 강론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강론 강의에서는 제가 자 국어하고 이제 수학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예린 선생님이 과학, 그다음에 김혜진 선생님이 영어, 그다음에 구자경 선생님이 사회도덕과 예체능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자, 이제 자 각 강좌별로 이제 어떻게 이제 강론 강의가 진행이 되는지 자 한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저 수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자 지도서 원본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지도서 원본. 자, 그 외 나머지 자료들, 자 국어 같은 경우는 지도서 이제 구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만 지도서 원본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자 그 외 나머지 자료들은 이제 수업 중에 다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자 지도서 이제 원본 준비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뭘 준비해 주셔야 되냐? 과학 개념 완성 교재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 자, 개념 완성 교재를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 이번에 과학 같은 경우에는 자 강의 구성을 아예 이원화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특강 보고 뭐 과학 시간이 언제 훨씬 더 늘어난 거냐 이렇게 이제 막 물어보고 하시는데, 자 시간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강의 성격을 자 이론과 탐구로 아예 이원화해서 나눴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 강의의 성격을 이론과 그다음에 탐구 이렇게 이제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수는 이제 뭐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는 자 철저하게 이제 과학 개념만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요 탐구에서는 자 그 지도서에 나와 있는 실험 내용이죠. 그 실험 내용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론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과학 개념 완성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 지도서 이제 원본을 보시면은 과학 개념들이 뭐 쭉 나와 있기는 한데, 그렇죠? 자, 지도서 개념들이 산발적으로 막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지도서 내용만 가지고 과학 개념을 정리하는데도 사실 부족함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각 영역별 과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과학 개념 완성 교재를 별도로 이제 집필을 했어요. 제가 특히나 이제 그림이 좀 많다 보니까 풀 컬러로 이제 자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이 교재가 발간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각 영역별로 자 개념들을 자 체계적으로 쭉 정리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단 이론 강의죠, 즉 과학 개념 완성 특강 이제 먼저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서 원본을 가지고 실험 내용을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요 탐구 강의를 이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두 가지가 합쳐서 자 하나의 이제 강론 강의로 자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해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영어입니다. 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원서 특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는 이제 기본 이론 강의하고는 좀 연결이 돼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저희가 이 기본 이론을 통해서 초등 임용에 필요한 자 영어 개념들을 이제 쭉 꼼꼼하게 다 다룰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영어 고득점 맞는 데는 무리수가 없어요. 자, 무리가 이제 없기는 한데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자 만점까지 이제 목표로 하실 수 있도록 자 이 영어 원서인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 임용이라든지 중등 임용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자 그런 애들은 이제 테마들은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자 그것과 관련한 자 원문 내용들은 쭉 집중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자 특히나 자주 나오는 부분들은 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원문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제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원서 특강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자 이 원서 특강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이 개념들이 자 기본 이론에서 다뤘던 그 영어 개념들이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죠? 그거 이제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이 강론에서 이제 추가를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영어 강의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구자경 선생님이 진행하는 그죠? 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자, 별도로 이제 지도서를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강의 중에 필요한 지도서 장면들을 이제 쭉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 그 강의 자료실을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다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여기 강의에서 제공되는 자료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이제 꼼꼼하게 다 대비가 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자, 영어 원서 특강, 과학 개념 완성 특강 이렇게 이제 알아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 기초 개념 특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것도 과학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자, 강론 강의를 크게 자, 이론과 실제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론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로 자, 이 음악 기초 개념 특강입니다. 그래서 저 개념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개념 특강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아예 피아노를 칠 줄도 몰라 라고 하는 선생님도 충분히 이제 음악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꼼꼼하게 이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개념 특강을 통해서 이제 이론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실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제제곡들 있죠. 그 제제곡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이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렇게 이제 진행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7월까지 강론 강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8월 중에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출 분석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요게 주지 교과하고 예체능에 진행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주지 교과 같은 경우는 지난 21년간 출제되었던 모든 임용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걔네들을 유형별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형별로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풀어 드릴 거예요. 됐죠? 자, 그 문제들을 풀고 자, 그다음에 추가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등 기출 문제까지 플러스 알파로 이제 같이 풀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출 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볼 수는 좀 눈을 이제 길러 드리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는 기출된 문제와 관련한 연습 문제들 중에서도 이제 심화 문제들 있죠. 좀 풀기 어려운 것들. 그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렇죠? 연습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심화 학습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연습 문제집을 같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체능 편은 이제 6월 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출간되었던 연습 문제집하고 얼마만큼 다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 정도 리뉴얼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지 교과 편은 조금 더 이제 늦게 출간됩니다. 8월 출간이 되는데 작년 문제집을 다 갈아엎었어요. 이렇게 해서 100% 전면 개정되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올 테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9월부터 10월까지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가 총 3번을 보게 됩니다. 요게 이제 언제 보냐? 자, 일단은 원서 접수 일주일 전에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요때 성적 이제 합산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통계 결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원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임용 시험 3주 전에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 그다음에 2주 전에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 총 3번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중에 주지 교과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한 번 더 총정리할 수 있도록 파이널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인 내용들 한 번 더 쭉 정리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가 11월 중에 작년에는 이제 영어 특강은 이제 없었는데 이때까지 영어 특강 진행된 적이 없었어요. 자, 이제 이번에 혜진 선생님이 이제 영어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선생님들 이제 함께 2차 준비까지 이제 함께 하겠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기부 특강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수강료는 전부 다 소아암 이제 환자 돕기 이제 성금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함께 하고 이제 책임을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곳에 이제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부 특강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년 강의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가 이제 2022학년도 선생님들이 이제 임용 충분히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저희 백호팀이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첫 강의 때 기본 이론 강의 때 이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